자,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목소리가 아주 낯을 좀 가리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심하게 가립니다. 그렇군요. 목소리는 지금 상당히 섹시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흡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톤이시군요. 저와 가르마 방향이 반대 같은 건가? 반대군요. 예, 반대네요. 자, 알겠습니다. 저 일단 제가 영화 쪽에 아는 거라고는 아는 거가 아니라 아는 분이라고는 사실 저는 심영섭 씨 처음에 뵌 거 이후에 이동진 기자님을 아주 오래 같이 게스트를 했었는데 코너를 그리고는 유명한 분은 또 처음인데요.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예. 친해지는 데는 좀 걸릴 거라고. 근데 너무 매력 있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아마 아주 섭외를 훌륭하게 잘해냈다고 칭찬을 하시던데 그에 대한 답이나 어떤 사실은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네. 살다 보면은 하는 일이 있고 저지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저지르는 일에 속하는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사실 지난주에 이동진 기자가 나오셨을 때 제가 네. 방송을 들었어요. 네, 그걸 들으면서 네. 이건 내가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세계에 개입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굉장히 두려움을 예전에 제가 이동진 기자님과 함께했던 코너를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예. 그날은 제가 앙금이 쌓이고 쌓인 날이었거든요. 약간의 배신감이라고나 할까? 좀 근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젠 자기 프로그램 하시고 네. 약간 좀 라디오계에 아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셔서 저희도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하기는 좀 힘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라디오 쪽에서. 근데 김혜리 기자님도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겁나는 게 전철을 밟지 않을까. 예. 예,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네. 그렇게 되네요. 본인은 어떠신가요? 저요? 네, 연애 성향이나 혹은 예, 저는 굉장히 마음을 옮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 편이에요. 그분도 되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떤 편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네. 기자라는 게. 근데 그게 일이 아니라 나도 즐겁고 거기서 뭔가 찾는 일이 되려면 그 순간에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몰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한테 마음을 옮길 때 좀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일을 하려면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마음을 쏟고 나면 다음 일을 할 때 이행하기가 힘들다. 이런 새로 익숙해지기가. 그렇죠. 네. 연애도 이렇게 하시다가 끝나면 아주 긴 시간 방황하시는 스타일이시겠네요. 방황도 하고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네. 지나간 연애들도 뭔가 이렇게 지워버려야 할 게 아니라 마음속에 쌓이는 어떤 재산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다 버리는 타입은 아니에요. 부자신가요? 네. 네. 재산이니까. 그런 게 재산이라면은 예,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니까 재산을 유지하려고 하죠, 항상. 알뜰하시구나. 네. 중산층 정도?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이렇게 모아놓고 쓰려고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근데 저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저지르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여기가 대단한 페이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혹은 방송 욕심이 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아니요, 방송은 욕심은 없고 공포가 있고요. 제가 발표력이 부족해서 발표력도 키우고 부모님의 권유도 있고. 웅변학원 같은. 그건 농담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건 농담이고. 그리고 또 M본부하고 저희 집이 같은 지하철 노선에 있어서 오기에도 좀 쉽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성시경 씨를 사실은 그 전화가 오기 1, 2주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언뜻 봤어요. 어디 나온 걸 보셨나요? 무릎팍 도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대화 상대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군요. 예. 좋건 싫건 계속 관찰의 시간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네. 천천히. 알겠습니다. 예. 예. 좀 겁나는데?
네, 아니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고 지금 또 여기도 우리 작가가 찾아놨는데 어떤 배우나 사람이나 뭐 어떤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잘 관찰해서 써내시는 분이잖아요. 한 달쯤 후에 저라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써주실 것 같은데. 네. 술을 좋아하는 살아있는 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도 되게 많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되게 고래 같아요. 예. 그러실 줄 알았는데. 덩치가 좀 좋죠. 네. 예. 또 뭐 있나요? 첫인상? 어떻게 변해가나 한번 보고 싶은데요. 손이 참 크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올리면은 예. 손밖에 안 보여요. 얼굴이 작아 보이겠어요. 아니요, 저는 손이 커 보여요. 이상하게 얼굴이 작아 보이면 좋은데 그냥 손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여성 청취자들이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전 남성이니까요. 아, 네.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남성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걸 뭐 굳이 제가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방송을 하기로 하고 오는 동안은 아무튼 머릿속에 있었을 거잖아요. 네. 성시경 씨라는 분이. 네, 제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뭐 이러면은 꼭 이렇게 부드럽고 로맨틱한 남자라서 여자분들이 좋아한다기보다 네. 좀 그 남성적 논리나 그 남성적인 허세가 갖고 있는 그런 패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느끼시고 네.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도 있지만 성시경 씨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같은 게 여자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답답함이나 갈증 같은 거를 채워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랑 자라서 그런가? 아, 누님이 많으세요? 둘이에요. 누나 둘 저 하나인데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너무 건조하지 않나요? 예, 네, 좀 그러네요. 미스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약간 웃기려고 한 건데 안 통하네요. 자, 어쨌건 우리 뭐 오늘은 좀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우리 김혜리 기자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코너는 한 반 정도만 하는 거죠. 네, 준비해 오신 어떤 영화 예.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색할 땐 노래만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트는 거죠? 네, 이동진 기자 항상 자기만 하는 음악들이 있어요. 저기 무슨 예 중동 가서 막 사오고 막 예, 같이 예. 출장을 가도 중고 CD 가게에 가서 뭐 101장 뭐 이렇게 사오시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공감이 갈 만한 예를 들면 가사를 설명해 준다던가 혹은 뭐 편곡이 아주 좀 귀에 쏙 들어온다던가 혹은 이 노래와 얽혀 있는 자신의 추억과 그때 기분 뭐 DJing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라디오라는 게 그런 게 전혀 없이 네, 이 음악은 어디서 사온 겁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읽기도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켈틱 말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자기 방송하더니 21을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랑. 아무래도 자리 잡기까지는 예. 어느 정도 대중의 기호에 맞춰가야 된다는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왁스의 웃는 사람 다 이뻐. 듣고 오겠습니다. 자, 왁스의 노래였습니다. 웃는 사람 다 이뻐. 다 예뻐도 아니고 다 이뻐입니다. 자,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자님께 항상 여쭙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그 영화 배우에 대해서 어떤 평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동진 기자는 되게 담담하게 그 소심하신 분이 하지만 뭐 할 말은 하잖아요. 발발 떨면서. 이게 자기 기자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면 안 되니까 네. 이건 정말 내 프로페셔널하게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 김일희 기자님은 어떤 영화를 보고 뭐 호평이면 상관없는데 혹평을 써야 될 때나 약간 예. 좀 크리티사이즈 해야 될 때는 어떤 기분이신지.
이제 저는 크리티사이즈를 할 때에 조심하는 거는 네. 어떤 영화가 A라는 영화를 A라는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 너는 왜 B가 아니니라고 얘기하지는 말자. 내가 혹시 이 영화가 B가 되길 바랬기 때문에 전혀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은 영화가 안 됐다고 네.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그런 정도의 자기한테 한번 자문은 한번 해보는 편이고요. 네. 근데 제 경우에 있어서 좀 재밌다고 해야 될지 이상한 점은 굉장히 열심히 어떤 결함이나 아니면은 아쉬운 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읽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평이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반대로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썼는데 좀 불쾌하다는 반응이 돌아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건 나의 전달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죠. 뉘앙스가 잘못 전달된 거겠죠. 네. 내가 약간 이렇게 꼰 건데 그거를 고맙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도 있고 사실은 좀 기사의 내용보다 양에 더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뭐 2페이지를 안 좋다는 얘기를 쓰는 걸 1페이지를 좋다고 쓰는 것보다 더 기꺼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프로듀서로서는 가장 괴로운 거는 제가 진짜 이 노래는 진짜 되겠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제 것이든 남의 것이든. 근데 안 됐을 때도 속상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까 싶은데 네. 정말 많은 사람의 사랑을 열렬히 받을 때 느끼는 자괴감은 나는 이 바닥에 이제 촉이 없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가 좀 저도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 열심히 쓴 기사인데 별로 반응이 없고 이건 좀 날렸는데. 네, 그랬는데 오히려 읽는 분들이 많고 그럴 때는 약간 씁쓸한 느낌이 있고 좀 제가 좋아했는데 주목받지 많은 분이 열독해 주시지 않은 기사가 좀 저 더 마음이 가는 자식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게 들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옳은 이유로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쁠 때가 내 작품이 그냥 사랑받는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맞는 이유로 인해서 사랑받을 때 제일 희열을 느낀다. 완상될 때. 그렇죠. 그렇죠. appreciate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옳게 감상되어질 때. 그렇죠. 안경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안경 센스를 이동진 기자님께도 좀 어떻게 전달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어쩜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깔맞춤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충분히 신경 쓸 수 있는데요. 근데 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늘 격려해 주셔서 그렇군요. 제 말이 별로 들리지 않으시네요. 저도 뭐 패션하면 저도 공항 패션 종결자라는 기사 보셨나요? 제가 옷을 하도 못 입어서 정말 거지처럼 하고 공항에 갔는데 뭐 저런 연예인이 다 있냐. 제목이 그거였어요. 공항도 제 집처럼. 저는 패션에 관계가 없는데 안경은 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기자님 좀 너무 빨갛게 색으로 가니까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두껍고 진한 뿔테도 어울릴 것 같고 이동진 기자님. 근데 되게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끼고 계신 반지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저 패션에 관심은 가질 여력이 없었고요. 이건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반지예요. 어머님이 패션 감각이 좋으신 거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로커도 아닌데 왜 이런 반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한테 받은 반지 하면 뭐 이렇게 아주 옛스러운. 근데 아머링이죠, 이건. 그러니까요. 때리면 큰일 나겠는데. 든든해요. 끼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일단 목소리도 좋으시고 사람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있으시군요. 코너가 기대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들을 만한 것이 되지 않을까. 저희 라디오 저도 컴백이라서 지금 저도 너무 모든 게 좀 어색하고 코너도 좀 그러세요? 부족하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해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만 떨고 있는 게 아닌 건가요? 그럼? 청취자가 가장 떨고 있을 거예요.
쟤는 왜 저러니 불안하게 하실까봐 걱정인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좀 친해지고 예. 좋은 안전한 코너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요. 2부에 다시 와서 우리 본격적인 사람을 만나다, 영화 사람을 만나다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MBC FM for you. 자, 토요일 음악도시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자, 코너 한번 해볼까요? 짧게지만 첫 시간이니까. 자, 영화 사람을 만나다. 이제 해주시면 돼요. 시작.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작가님들하고 네. 얘기가 됐던 거는 보통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영화나 어떤 예술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느껴왔어요. 일을 하면서. 네. 왜냐하면 이제 영화나 어떤 예술 작품들은 질서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부여한 질서가 있는데 인간은 살아 움직이고 있고 또 모순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정형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힘든데 그거를 사람이 아닌 인물, 그러니까 물자가 사물할 때 물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인간을 얘기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동시에 이제 영화 이야기도 끌려 들어올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게 됐고요. 첫 인물이 참 인상적인 분이네요. 예. 첫 코너에서는 이제 악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매력적인 악당 혹은 악당이라는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매력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네. 악당은 항상 매력이 있는 건가요? 그 말씀은?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영웅하고 관객을 깊이 동일시시키는 게 영화의 성패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악당은 미워하기 좋으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굉장히 극악무도한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연연하게 만들면 오히려 그게 포인트가 흐려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풍부한 캐릭터를 목표로 하는 예술 영화가 아니더라도 성공한 오락 영화들을 보면 악당이 흥미로웠기 때문에 성공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조커를 빼놓을 수 없네요. 갑자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예. 그리고 스타워즈를 봐도 사실은 루크 스카이워커보다는 다스 베이더가 훨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다스 베이더로 변장은 하고 다니지만 루크 스카이워커로 변장은 별로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들의 침묵 같은 경우도 하니발 렉터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던 영화였고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도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 그냥 악당이어서라기보단 악당의 어떤 약간 이면의 매력이라는가 그런 거를 잘 표현해낼 만한 명연기 그렇죠.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냥 좋은 시나리오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엑스맨의 매그니토도 그렇지만 네. 그 인물의 뉘앙스를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연기하는 배우가 얼마나 풍부한 걸 갖고 있느냐 도 결정적일 거고요. 근데 원래 제가 악당이 원래 타고난 장점이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착한 여자애들은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애들은 모든 곳에 갈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good girls go to heaven, bad girls go everywhere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웅은 영웅다워야 한다는 그런 제약이 있지만 악당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로서는 사실 좀 매력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영웅은 이제 보통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생적으로 좀 보수적인 운명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악당은 물론 그가 일으키려는 변화가 말이 될 때도 있고 말도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아무튼 현 상태를 흔들어 놓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급진적인 면이 있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영웅들의 경우에는 요즘 한 60년대 이후로는 영웅이 보통 사람하고 좀 비슷한 사람인 경우가 더 인기가 있어요. 너무 이제 초월적이고 물론 80년대 액션 히어로들은 그렇지가 않았지만 네네. 그 이후로는 다시 또 조금 더 평범한 사람과 가깝고 관객들이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영웅인 경우가 많아요.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도. 예. 근데 악당은 여전히 카리스마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완상한다는 표현을 여기서 다시 빌려오면은 이렇게 구경하기에는 악당이 훨씬 매력 있는 캐릭터일 때가 많죠. 다양하고. 그게 악당이 그렇죠. 가진 장점이군요. 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글 쓰는 분들의 가장 대단한 점은 같은 현상과 사물을 봐도 커피가 있으면 막 커피다가 아니라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막 어떻게 또 이렇게 막 혹은 이걸 또 글로 누군가를 머리를 이해시켜줘야 될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예. 그걸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참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속 그런 걸 찾아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열심히 만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저희는 사실. 야, 아직 잘한 것 같은데. 게다가 여성분이시고 분위기도 온화하고요. 이동진 기자님보다 훨씬 냄새도 좋으시고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웃음소리도 훨씬 좋잖아요. 원래 이동진은 이렇게 웃거든요. 네. 코너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매그니토에 대해서 그 영화만 보고도 그 인물을 예상해내시는 거겠죠? 표현하신다면 뭐 인물에 대한 설명이 쫙 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언제 예. 태어난 마그니토는 몇 살 때가 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표현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물론 대사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네. 그거 외에 어떤 동작 같은 거에서 성격을 유추해낼 수도 있겠죠. 그건 김일희 기자님 마음대로네요. 마음대로긴 한데 그건 사실 그 배우가 많이 불어넣는 것 같아요. 그 매그니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악당의 매력이라는 게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걸 보여주는 캐릭터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어떤 액션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아함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그 배우가 갖고 있는 데서 자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그 옆에 있는 파란 여자가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미스틱하고 매그니토가 엑스맨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너무 캐릭터죠. 슬펐었어요. 마지막에 그 약을 맞아갖고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네. 너무 이쁜 거예요. 잠깐 나왔는데. 그때 매그니토가 그러죠. 돌연변이였을 때가 더 아름다웠어라고 그때 그 대사를 하죠. 그렇군요. 그럼 뭐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주실 건가요? 매그니토에 대해서요. 예. 매그니토 이 배우 이름이 이안 맥켈런입니다. 예. 이안 맥켈런은 이제 아주 정평이 난 셰익스피어극 배우이기도 하고 연극.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판타지 영화의 경우에 저는 이런 경력이 있고 굉장히 깊이 있는 정극을 했던 무게감 있는 배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허무맹랑하고 노골적인 대사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판타지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그 말에 설득력을 불어넣고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는 순전히 배우의 몫이 되는데 거기서 그 정통 배우, 베테랑 배우들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헐리우드의 많은 블록버스터에서 영국 배우들이 악당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죠. 연극 쪽 연기의 톤은 조금 더 다르겠죠. 네. 전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조금 더 연극 같은 연기? 네. 근데 그게 대단하다고 느낄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는 연기는 배우지 않은 감정만 있는 연기는 네. 많은 도움을 받았을 때는 뭐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마이크 없이 사람을 끌어들 때는 그런 딕션이나 네. 어떤 그런 눈빛, 발성 이런 게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파워가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군요. 연극에서의 연기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런데 영화에서의 연기는 기본적으로 아무나 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편집이나 여러 기계 장치하고 그렇죠. 맞물려서 연기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뭐 실어 나르는 편집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안 될 경우에 이제 편집으로 실어 날라서 일관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연기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다라고는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연극에서 훌륭한 연기를 하는 배우가 영화에서 훌륭한 연기를 하는 배우보다 더 우월하냐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에서 가장 훌륭한 연기를 하는 배우더라도 영화에 와서는 그 절대로 가장 훌륭한 연기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재즈랑 대중음악과의 어떤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케니지가 예. 아주 대중적인 멜로디를 불죠. 쉽게. 하지만 그 사람의 스케일을 연습하는 거 보면 전혀 뒤지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정통파 재즈, 물론 아주 성공한 사람은 안 그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배 아파하고 싫어했다는 건 거예요. 저게 무슨 짓이냐. 근데 케니지는 내가 부자고요. 돈을 많이 벌고. 그 점이 아마 그 반감의 중요한 그렇죠, 원인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별다방 커피의 아주 대주주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별다방 커피를 안 먹었대요. 뉴욕의 재즈 아티스트들이 배가 아프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극적인 복수를 했군요. 근데 사실 진짜 그 분야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마 약간의 컴플렉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항상 좀 관심 있는 부분이긴 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중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그니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네, 다이내믹 듀오의 Guilty라는 곡 듣겠습니다. 자, 뭐 요즘 어린 친구들은 줄임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다듀의 Guilty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그 마그니토가 그 엑스맨 안에서의 네. 어떤 구심점이 돼주고 있는지, 뭐 역할을 해주는지. 뭐 아주 궁금하죠. 단순하게 구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네. 그 엑스맨이 두 진영으로 갈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익세비어 교수라는 분이 이끄는 네. 진영이 있고 그다음에 매그니토가 이끄는 브라더우드라는 진영이 있죠. 네. 근데 이들의 차이는 선악의 차이라기보다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가 아닌 인간들한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방법론이 달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익세비어 교수는 평화 공존론자죠. 네. 말하자면 비둘기파 뭐 이런 쪽이고요. 네. 매그니토의 경우에는 적자 생존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진보된 형태의 인간이다. 진화에서 더 나아간 단계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절멸해 버리기 전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전론파죠. 네. 매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은 이제 익세비어 교수는 마틴 루터 킹의 입장이다. 그리고 매그니토는 말콤 X의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이 매그니토가 이제 엑스맨에서 중요하다는 건 이 시리즈의 어떤 에센스 같은 걸 갖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이 엑스맨 1편을 보시면 첫 장면이 이제 유대인 포로 수용소, 그러니까 그 나치가 만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사실은 네. 이 판타지 블록버스터가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네. 이 장면에서는 그 소년 시절의 매그니토가 부모님하고 강제로 수용소에서 나치에 의해서 헤어지는데 네. 거기에 저항을 하다가 이 아이의 몸속에 있는 초능력이 발현이 돼서 그 수용소의 철망이 우그러져서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네.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시리즈가 그냥 상상의 산물이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슈퍼히어로들의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간의 역사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 그런 거를 보여줬던 캐릭터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 유대인 한때 핍박받았던 어떤 민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미움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좀 그 옛날에 왜 그랬는지도. 그렇죠. 전 그 장면을 왜 못 봤지? 그 장면을 꼭 나는데. 다시 보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과대망상을 가진 악인들도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장면을 봄으로써 매그니토가 갖고 있는 증오심이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꼭 평화주의자만 좋다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도 없이 그런 막무가내 묻지마식의 악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너의 가장 큰 잘못은 네가 너라는 점이야라는 식으로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하는 건데 네. 그런 적들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이상주의자의 입장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매그니토라는 캐릭터는 이제 엑스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참 재밌는데. 저는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만약에 기자님은 그런 그 돌연 뮤턴트들의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네. 하나 가질 수 있다면 뭐가 되고 싶으신가요? 뭐 파이어로도 있고 뭐 예. 거기 제일 사실은 단순한 거죠. 예. 울버린이 있잖아요. 예. 고양이 손톱. 아, 그럼 뭐 그냥 회복되는 능력만 있고 참 쓸 거 없는 것 같아 그 사람. 회복되는 능력은 조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프긴 또 아프잖아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네. 그 울버린 손에서 이렇게 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칼이 나올 때 로그라는 다른 안나 파퀸이 연기한 캐릭터가 예, 예.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아파라고 물어봐요. 아주 단순한 대사죠. 한 줄짜리 Does it hurt? 이렇게 예. 물어보는데 그때 울버린의 대답이 매번이었어요. 딱 한 every 단어. time. 예. 그랬을 때 이 영화가 참 될성부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그런 디테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아프다. 뮤턴트들의 그 고통. 그 슈퍼히어로지만 그들이 굉장히 쉽게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아픔이 따라다닌다는 점을 굉장히 명백하게 지적을 해준 거거든요. 네. 어떤 능력을 갖고 싶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거기 섀도우캣이라는 캐릭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엘렌 페이지 맞나? 갑자기 배우 이름이 그런데. 배우 얘기하시면 저희는 더 몰라요. 능력을 얘기해 주세요. 예, 그 벽을 통과하는 소녀가 있어요. 소녀. 예. 예, 퉁퉁퉁 달려가면 그 예. 힘센 애가 벽 깨면서 따라가는. 맞습니다. 예. 그게 아주 그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인데 이 친구는 분자가 동화가 되면서 네. 뭐든지 그냥 통과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헬멧 쓰고 쿵쿵거리고 뛰어가는 분은 이제 일단 다 부셔야지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는 아주 대조적인 성격인데 저는 그 섀도우캣의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동화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능력. 저는 이그제비어나 네. 진. 염동력이요. 예, 사람의 마음도 읽고 말 안 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참 정말 그게 생기면 여포에게 적토마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포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뭐 정말 약간 지구를 전멸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예, 전 세계인의 뭐 발라드와. 자, 재밌는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MBC 자, 우리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하는 영화 사람을 만나다. 재밌는데요. 이동진 기자님 처음 나왔을 때보다 한 7배 정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3시 같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얘기 절대 꺼내지도 않을게요. 오늘 마그니토 얘기 재밌었고요. 엑스맨 시리즈에 관해서 뭐 마지막 평과 생각 정도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쓰셨겠지만요. 사실 엑스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한 편이에요. 뭐 예술영화건 상업영화건 통틀어서. 이게 브라이언 싱어라는 감독이 만든 1, 2편은 정말 그렇다는 뜻이고요. 사실 3편부터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가 마지막 엑스맨인데요. 그게 이제 브라이언 싱어하고 합의를 하고 많은 얘기 끝에 1, 2편하고 연속성을 잘 살린 프리퀄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약간 속해 있는 리그가 다른 영화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싱어가 만든 엑스맨 2편의 엑스맨은 그 슈퍼히어로들이 어떤 괴로워한다거나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장면이 영화적으로 너무나 잘 연출이 됐고 어떤 시적인 함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떤 은유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모든 종류의 소수자들, 그러니까 뭐 성적 소수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인종적 소수자일 수도 있고, 뭐 피부색, 종교의 문제, 모든 소수자들의 이야기로 그게 다 읽혔단 말이죠. 그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보이게 하는 힘이 싱어의 영화에는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엑스맨들 경우는 그 사이에서도 우열이 있긴 하지만 아직 그런 수준에는 그렇죠. 오락성은 있고 그런 수준에는 올라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브라이언 싱어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렇죠. 분명히 뭔가 이렇게 퀘스천을 던지는 게 느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경우 굉장히 큰 힘은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딜레마나 아니면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을 갖고서
오락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두우면서도 세련된 엔터테인먼트로 훌륭하게 만들어낸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맨 리턴즈라는 영화도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작품인데요. 네. 슈퍼맨은 우리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슈퍼맨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브라이언 싱어가 해석하는 슈퍼맨은 슈퍼맨이기도 하지만 이민자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별에서 온 이민자라는 느낌을 갖고 읽고 입양된 외동아들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예. 그래서 그런 감수성이나 영화적으로 연출한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둡고 세련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사회와의 어떤 접점 같은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봉준호 감독님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영화를 볼 때마다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봉싱어 감독. 저 봉준호 감독 한 번 뵌 적 있어요. 아, 예, 진짜요? 네, 편안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얘기하기에 재미있는 상대. 네. 야, 정말 좋은 게스트 하나 얻었군요, 우리 음악도시가. 자, 오늘 함께한 시간 즐거웠고요. 오늘 정말 반절만 한 건데 다음부터는 풀로 영화 얘기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대해서 저도 좀 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노래는요, 심지연님 신청곡 디어 클라우드의 그때와 같은 공간, 같은 노래가 점점점 듣고